네, 안녕하세요. 리보드 캐피탈의 좋은 양, 한국 이름 양정환입니다. 일단 저희 펀드 소개부터 먼저 간단하게 드리고, 그리고 오늘 저희 회사의 저희 펀드의 포트폴리오 회사인 센서타워, 인사이더라는 두 회사의 한국 대표분들이랑 같이 이제 어떻게 한국에서 성공을 했는가, 사스라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한국에서 어떻게 성공을 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보드 캐피탈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그로트 에퀴티 펀드입니다. 2008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총 4개의 펀드, 하나로 한 8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운영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 펀드는 2024년에 런칭한 네 번째 펀드인데 한 2.5조 원 정도의 펀드를 저희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리보드 캐피탈은 글로벌리 투자하고 있습니다. 80% 정도는 북미와 남미, 나머지 20%는 뭐 터키, 이스라엘, 동남아시아 등등, 호주 등등에서 다양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한국에는 직접적인 포트폴리오 투자는 없지만 인사이더랑 센스터 두 회사 모두 거의 100억에 가까운 사스 매출을 한국에서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먼저 센서타워의 이제 임채민 지사장님이랑 이제 인사이더의 이진우 지사장님 간단하게 본인 소개와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환님 소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센서타워에서 한국 팀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센서타워는 이제 디지털 마켓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예요. 이제 미국에서 2013년에 설립이 됐고요. 아마 모바일 업계에 계신 분들은 다들 아시는 회사이실 텐데 이제 모바일 앱에 대한 다양한 마켓 이제 데이터 인사이트, 뭐 이제 앱에 대한 뭐 다운로드 매출, 활성 사용자, 뭐 인게이지먼트 관련된 여러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앱 퍼블리셔나 개발사분들의 성장에 굉장히 크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또 나아가서는 그런 앱 그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앱을 넘어서서 웹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이제 뭐 브랜드들이 특정 어떤 매체에 어느 정도의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까지 보여드리고 있는 이제 광고 관련된 인사이트 플랫폼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PC와 이제 콘솔 게임 쪽이 아무래도 저희가 굉장히 큰 포트폴리오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모바일을 넘어서서 이제 PC 콘솔 게임 데이터도 저희가 제공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도 저희가 사실 그 시장의 선발 주자는 아니었어요. 사실 아마 그 모바일 쪽에 계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앱N이라는 회사가 사실 먼저 이런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고 센서타워는 그 후발 주자였는데 저희가 굉장히 훌륭한 그런 상품군을 계속 잘 서비스를 하고 또 지속적으로 상품 업데이트를 하고 여러 또 M&A를 통해서 좋은 플랫폼과 데이터 인사이트를 제공을 해준 결과 이제 업계 2위였던 업체가 1위를 인수하는 굉장히 마켓에 큰 파란을 일으켰던 그런 회사고요. 거기에도 지금 이제 리보드 캐피탈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얘기 많이 나누면서 좀 더 저희가 어떻게 한국 시장에 또 잘 진출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사이더의 이진우라고 합니다. 저는 인사이더에서 한국하고 일본 마켓을 담당하고 있는 현재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인사이더 소개를 잠깐 드리면 인사이더 소개를 잠깐 드리기 전에 제가 한국하고 일본 마켓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비주얼도 좀 담당을 하고 있는 반응이 별로 좋지 않군요. 네. 네. 인사이더 소개를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인사이더는 2012년에 저희가 이제 영국에서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한국에는 이제 2017년에 이제 진출을 했었습니다. 인사이더는 그 그로스 마케팅 플랫폼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 저희 이제 마텍 솔루션인데 센서터가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인사이트를 발굴해내고 하는 이런 되게 디스커버리에 큰 강점이 있는 그런 쪽이 있다면 저희는 디스커버리보다는 이제 딜리버리 쪽에 좀 더 강점을 두고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면 개인화된 캠페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마케팅 자동화를 하는 어떤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웃바운드 채널로 이렇게 개인화된 형태로 이제 메시징을 던지고 하는 것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전체적인 고객
뭐 여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좋은 컨텐츠, 좋은 메시지를 적시에 전달을 함으로써 이제 고객 관리를 좀 하고 경험 관리를 해서 결과적으로 그거를 이제 저희 솔루션을 쓰는 비즈니스가 좀 더 전환도 많이 이뤄내고 비즈니스 성과를 좀 더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딜리버리 툴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좀 자랑이 아닌 자랑을 하자면은 저희 리보드 캐피탈은 소프트웨어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투자 기업입니다. 센서 타워랑 인사이더 두 회사 모두 2020년 이제 코비드가 한창일 때 센서 타워는 2020년 3월 그리고 인사이더는 2020년 6월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이 두 회사가 저희가 투자했을 때는 조금 얼리 스테이지였어요. 매출이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 나오는 그런 정도의 스테이지 회사였는데 물론 저희의 역할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보다는 이제 이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덕분에 두 회사 모두 지금 거의 2천억에 가까운 연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거의 뭐 10배에서 15배 정도 성장을 했었고 특히 이제 인사이더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이제 미국의 가장 큰 이제 제너럴 아틀란틱이라는 그로트 에퀴티에서 6천억 가까이 되는 시리즈 F를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좀 자랑 아닌 자랑을 해봤고요. 이제 그 두 분한테 궁금한 게 이제 한국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스라고 할 때 사스의 불모지라고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산 대기업 같은 데서 많이 안 산다. SI가 직접 개발한다 그런 것 때문에 한국 시장의 사스가 힘들지 않나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반대가 제 생각에는 센서 타워랑 인사이더였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 큰 대기업들이랑 일을 하고 100억 가까이 되는 매출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한국 시장에서 이런 글로벌리 만든 제품들을 판매하면서 느꼈던 그런 얻었던 인사이트라든지 그런 레슨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저부터 답변을 할까요? 먼저 부탁드릴게요. 그 센서 타워가 이제 글로벌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좀 좋은 이제 성과를 잘 내고 있는데요. 그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 중에 좀 제가 오늘은 이제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는 좀 신규 생태계에 빠르게 잘 진입을 했다. 이 부분이 일단은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앱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태동을 하기 시작하고 마켓이 막 형성이 될 때쯤 이제 한 2010년도 초반 중반 이때 저희가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앱스토어나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렇게 앱에 대한 마켓 데이터 인사이트라든지 뭐 개발사 퍼블리셔 분들이 그 경쟁사 앱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센서 타워가 파고 들었고 당연히 한국에서도 그런 점들이 주요했고요. 물론 전통적인 그런 시장 조사 업체들은 원래 존재했었잖아요. 뭐 닐슨도 있고 칸타르도 있고 여러 업체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사실 모바일에는 조금 늦게 진입을 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한정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센서 타워가 진입을 잘 했다라는 부분을 좀 첫 번째 요인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이제 그 퍼블리셔 분들, 개발사 분들이 단순히 한 팀에서만 또 저희 솔루션을 이용하신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게임사를 예시로 들어보면요. 게임을 처음에 출시를 하기 위해서 기획하는 기획 단계, 기획 관련 부서부터 개발하는 개발 부서, 그리고 게임을 실제로 운영할 때 오퍼레이션이 들어가겠죠. 그런 관련 부서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유저 애퀴시션을 위한 그런 마케팅 부서들, 그리고 뭐 전략 관련 부서, 이런 부서들이 다 저희 솔루션을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그런 플랫폼을 처음에 잘 서비스를 진행을 해서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 저희가 컨텐츠 마케팅을 또 굉장히 열심히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포트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굉장히 리포트를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발간을 해요. 그러면은 꼭 저희 유료 고객이 아니더라도 무료 고객들 분들도 그런 저희가 발간하는 리포트를 통해서 마켓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와 그런 여러 가지 통찰력들 그리고 레슨런들을 많이 배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시로 들어드리면은 저희가 일단 특정 업종에 대한 마켓 인사이트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좀 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 4년 전인 2021년부터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블로그 아티클들을 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또 되게 특화된 그런 리포트, 그런 또 특정 앱에 대한 그런 데이터 인사이트들을 좀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2021년부터 지금 4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략 누적으로 저희가 발행한 리포트와 블로그가 최소한 350개 정도 이상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서두에 저희가 원래 업계 1위가 에벤이었는데 업계 2위였던 저희가 1위를 그 인수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때 저희가 한국에서 또 컨텐츠 그 마케팅을 굉장히 강화했던 2021년부터 네이버에서 센서타워가 얼마나 많이 언급되는지, 그 당시 이제 에베니가 얼마나 언급되는지 데이터를 한번 비교해 봤더니 2021년부터 이제 1년 만에 센서타워의 언급량이 이제 에베니를 넘어섰더라고요. 그래서 컨텐츠 마케팅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제가 그때 많이 느꼈고요. 또 지금까지 집계를 해봤더니 작년 한 해 동안 총 2,000건의 리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발행한 리포트와 그런 아티클들을 통해서 데모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세일즈와 좀 상담을 해보고 싶다거나 견적 상담을 해보고 싶다거나 하는 그런 문의들이 이제 2,000건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를 아무래도 이제 판매하는 회사다 보니까 또 인사이트를 많이 전달을 해드리기 때문에 국내 유수의 언론사분들이 저희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이용해서 기사를 많이 내세요. 그래서 한 매월 평균 한 50건 정도 이상의 언론 기사가 저희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저희가 별도의 뭐 마케팅 광고 예산을 태워서 진행을 하는 활동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데이터와 에셋을 통해서 무료로 여러 업계에 계신 분들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이 주요를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로 또 좀 재밌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저희 업계에서는 이직하실 때 무조건 저희 리포트를 많이 보세요. 왜냐하면 다른 회사로 이직하실 때 마켓 인사이트, 마켓 트렌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인터뷰를 보실 때 그런 거를 서두에 먼저 얘기를 하시고 스무드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 리포트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한국에 특화된 컨텐츠들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 또 그 두 번째 이유고, 최근에 저희가 발행했던 리포트 중에서 좀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챗 GPT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한국이 이제 다운로드당 매출, 그러니까 챗 GPT의 다운로드당 매출이 미국에 이어서 2위로 가장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 특화된 그런 재미있는 인사이트들도 저희가 많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유저분들께서 좀 많이 저희를 이제 사랑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좀 글로벌 대상 데이터를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점인데, 뭐 한국에서 지금 뭐 한국에서 여러 이제 스타트업들을 뭐 계획을 하고 계시거나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만 비즈니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 데이터만 필요해요. 글로벌 데이터는 없어도 돼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글로벌 데이터, 그러니까 글로벌에 훨씬 더 같은 업종이어도 이미 마켓을 리딩하고 있는 그런 좋은 업체들이 많이 있고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다양한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으면 그거를 벤치마킹 하셔서 한국 시장에도 충분히 적용하실 수 있지 않느냐라는 좀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리고 한국 시장만은 사실 좁죠. 저는 무조건 글로벌로 나가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좀 오퍼레이션 문화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아직도 지금 설립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스타트업 문화와 그런 그 정신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사결정이 빠르고 저도 이제 제 보스가 이제 그 CRO이신데 한국에 어떤 게 필요해?라고 이제 원원원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최근에 많이 이제 밀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가 글로벌 브랜드들이 어떤 광고 채널에 얼마 정도의 광고비를 쓰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플랫폼이 있는데 네이버랑 카카오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아직 없어요. 근데 요거를 한국에서는 한국 고객사분들한테 이거를 판매하려면 네이버 카카오가 1순위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바로 이제 프로덕트 팀이라든지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이 붙어서 네이버, 카카오 바로 어둄션 하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의사결정이 빠르게 굉장히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빠르게 오퍼레이션적으로 좀 진행을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국에서 좀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그 결과로 저희가 앱스토어 이제 수익 기준으로 상위 20개 게임 퍼블리셔 중에서는 거의 80% 이상이 저희 고객사시고요. 이제 넌 게임 쪽에서도 이제 그 큰 이제 대기업들 삼성전자, 뭐 LG전자, CJ, SK 등등뿐만이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들도 저희를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팁은 이제 새로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새로운 생태계를 좀 선점을 하시면 좋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AI가 굉장히 화두잖아요. 근데 AI도 굉장히 많은 그런 산업군, 업종에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최근에 굉장히 저희가 인상 깊게 보고 있는 업종은 AI를 이용한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최근에 러비더비라는 앱이 그 AI 연애 시뮬레이션 그런 앱이거든요. 그래서 AI LLM 모델을 적용을 해서 내가 실제로 연애를 하는 것처럼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채팅을 이제 챗GPT 같은 걸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회사가 그 설립된 지 1년 그 출시한 지가 1년 반도 안 됐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누적 매출이 1,000만 달러를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생태계가 열렸을 때 물론 큰 대기업들이 하는 영역에 우리가 비집고 들어가기 좀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AI 연애 시뮬레이션 같은 것처럼 좀 되게 빠르게 생각하지 못했지만 많은 이런 유저들이 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통해서 좀 시장에 진입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진우 지사장님. 네, 저는 조금 다른 방향이라기보다 다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물론 이제 인사이더에 있는 팀 멤버들이 진짜 좋은 마음으로 진짜 뭔가 열심히 해보자, 같이 모여서 열심히 일하고 또 감사하게도 많은 고객분들이 좋아해 주신 거가 있어서 또 한국에 성공이 있다라고 말씀을 제일 먼저 드려야겠지만 글로벌하게 봤을 때 이게 단순히 인사이더의 코리아만 성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사들이 다 잘 그들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단순히 각 나라에서의 어떤 부분보다는 좀 회사 전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략적인 부분, 문화, 뭐 아니면 방향성 이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을 좀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진정한 어떤 현지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단다른 행보를 좀 보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 비즈니스를 각 나라마다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을 포함해서 그 현지에 있는 고객의 니즈라든가 아니면 뭐 다이나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고려하고 또 분석하고 판단해서 그것에 맞는 어떤 서비스와 어떤 오퍼링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한국에서 또 잘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런 근거 내지는 근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는 이제 대기업 위주로 이제 좀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좀 여담이긴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돈을 많이 주시는 회사든 적게 주시는 회사든 저희한테 바라시는 바가 있을 거고 요구하시는 게 많잖아요. 그렇다면 적은 은연이니까 기왕이면 돈 많이 주시는 고객들 위주로 많이 가보자 이렇게 시작을 한 것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가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레퍼런스 셋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좀 접근한 것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에서 글로벌 기술을 가지고 하다 보면 좀 트러블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글로벌에서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는 어떤 내지는 어떤 기능들이 한국에 온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뭐 제가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더 똑똑하고 좀 스마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글로벌하게 다들 알고 있는 그런 기능들보다는 나를 위한 우리 회사를 위한 특별한 우리 회사의 환경에 맞는 어떤 기능을 요구하시기도 하고 또 그게 되게 크리티컬한 이런 의사결정의 포인트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진짜 추루 현지화를 위해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이거는 뭐 보통 우리가 현지화 그러면 로컬라이제이션 그러면 이제 솔루션의 언어를 한국어로 바꿔주는 거, 설명을 좀 편하게 해주는 거, 뭐 설명서를 좀 잘 한국 현지화로 만들어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생각하시고 또 마케팅을 현지화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비즈니스의 다이나믹을 진짜 현지에 맞는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는 전략을 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또 다른 예로 초반에 특히 시작했을 때 저희가 이제 17년에 이제 한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냥 솔직하게 한국인들은 또 정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랬어요. 가서 저희 솔루션 정말 자신 있고 써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보통 이제 1년 계약인데 뭐 3개월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제 앞에서 계약서를 찍고 저 맥주 한 잔 사주시면 제가 그걸로 충분히 만족한다 이렇게 대범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고 이거는 이제 지금이야 웃자고 얘기하지만 사실 글로벌 회사에서 이런 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무슨 소리야 1년 계약이고 당연히 다른 나라 1년 하면 너네도 1년 해야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의미에서 인사이더의 어떤 기업 문화나 이런 것들이 진짜 진정한 현지화 내지는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한 좀 남다른 그런 생각과 뭐랄까 좀 자신감 이런 게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 대표님 말씀 주시면서 저도 좀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다른 나라로 이제 진출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해외에서 한국에 이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좀 경험상 좀 말씀을 드리면 처음부터 그 보통은 이제 외국에서 한국을 들어오거나 한국에서 외국으로 진출할 때 대표님 한 분이 나가시거나 아니면은 외국에서는 한국에 잘할 것 같은 지사장이 될 만한 사람 한 명을 뽑아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한 명이 모든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특히나 비즈니스 시작하는 점에서는 사실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좀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저 혼자 시작한 게 아니라 애당초 시작 자체를 3명이서 같이 창업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반에 비즈니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서로 뭔가 진짜 스타트업 창업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의지하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버틴 것도 있었고 3명이서 각자의 역할을 처음부터 맡아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좀 더 명확하게 또 그리고 더 단단하게 좀 진행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해외 진출이나 또는 한국으로 들어오시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 명이 모든 걸 다 바꾼다는 생각보다는 진짜 팀으로 한국에 진짜 진정한 현지화의 전략을 가지고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 팔로우업 질문을 짧게 한 2분 정도씩 답변을 해주신다면은 이제 반대로 해외에서 만들어서 한국에 판매하는 것도 당연히 지금 하고 계시지만 글로벌 기업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두 분 다. 여기 많은 한국인 파운더분들께서 이제 한국에서의 마켓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로 진출을 해야 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글로벌 회사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것과 관련된 어떤 레슨이라든가 인사이트를 짧게 좀 제공을 해주실 게 있으실까요? 이건 제가 먼저 그러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현지화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해외로 진출을 하신다라고 하면 한 명이서 조금씩 만들어간다가 아니라 아예 진짜 스타트업의 마인드로 창업하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많이 본 바로는 특히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가실 때는 한국에서 성공을 기반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제일 많이 해봤으니까 우리가 내지는 내가 우리 팀이 가서 하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같은 나라 대한민국 안에서의 다른 도시라면 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다른 나라, 진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 생각이 다르고 기대 수준이 다른 나라에서는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분명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해외로 진출하시는 기업의 대표님들이 좀 내가 가면 된다, 우리 멤버가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의 레코멘데이션은 가장 큰 레코멘데이션은 처음부터 현지에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로 하는 그 나라 내에서의 그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정권을 주고 서포트를 해주는 모델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다 잘 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일단 저는 사실 센서타워 입사하기 전에 조금 좀 큰 회사에 있다가 좀 이제 스타트업 분위기 회사에 처음 와갖고 문화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 조금 예시로 들어드리는 게 오히려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일단은 센서타워에서의 그런 강점에서는 뭐가 있었냐면은 굉장히 투명하게 조직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모든 그 사내 문서가 모든 사람들이 다 접속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C레벨들만 원래 볼 수 있게 이렇게 막아놓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정 레벨 이상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문서들, 회사 내부에 대한 정보들을 오픈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회사에서는 정말 모든 직원들이 다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프로덕트 로드맵이라든지 뭐 회사에 대한 앞으로의 여러 가지 그런 내부 정보들, 백단의 그런 데이터 관련된 정보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데 장점이 뭐였냐면은 누구나 궁금한 점이 생기면은 굉장히 빠르게 액세스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뭐 이렇게 관련돼서 뭐 상품 개발이라든지 뭐 영업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할 때
그 브레인스토밍이 굉장히 잘 돼요. 이미 회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강점이 있어서 굉장히 놀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제로 저희가 내부적인 콜을 하건 이제 고객사분들이랑 이렇게 화상 회의를 하건 모든 그런 콜들이 다 자동으로 녹화가 되고요. 그 녹화를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전 처음에 굉장히 깜짝 놀랐고 약간 좀 민망했거든요. 제가 지사장이지만 세일즈도 직접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제가 영업하는 거를, 그러니까 고객사한테 미팅하는 내용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직원도 볼 수 있고 제 보스도 볼 수 있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장점이 굉장히 건설적인, 그러니까 이거를 뭐 트래킹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건설적인 피드백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좋은 그런 사례가 있으면은 그런 이제 녹화본을 전사적으로 공유하면서 배우는 레슨런에도 굉장히 그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투명한 이렇게 조직 운영에 대한 부분이 제가 여기 와서 굉장히 크게 감명 깊게 느낀 부분이라서 좀 공유를 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한국하고 일본을 같이 좀 담당을 하다 보니까 좀 생기는 또 인사이트가 있어서 혹시 일본으로 진출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인사이더를 조인하기 전에 미국 회사 위주로 이제 많이 여러 회사를 다녔었는데, 그 당시에는 한국도 마찬가지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 서양권에 있는 어떤 레퍼런스, 유스케이스, 베스트 프랙티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고, 사실 에셋도 그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고객을 만나서 어디 좋은 사례, 성공 사례 좀 발레달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레퍼런스는 미국 거를 가져와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트러블도 생기고 좀 잘 약발이 안 먹히기도 하고 했는데, 일본도는 사실은 더 심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이렇게 시대가 변해서 그런 건지 또 한국의 위상이 높아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이렇게 고객분들을 일본에서 만나 보면 예전과 다르게 되게 한국에서의 성공 사례, 레퍼런스 이런 것들에 되게 큰 감동과 어프리시에이션이 있고, 한국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 되게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을 진출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렇게 뭐랄까 겁을 먹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제 우리 충분히 한국 사람들이 이미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유스케이스와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냈고, 이것으로도 충분히 일본에서 먹힐 만한 스토리가 나온다라는 마음으로 진출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요즘에 또 일본에도 한국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저희 일본에 있는 고객사도 가보면 한국 분들이 꼭 한두 분씩은 계셔서 도와주시고 막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신 있게 일본으로 진출하시는 걸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받을 시간 한두 개 정도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겠어요? 네, 없으시면은 제가 한 1분만 더 말해도 될까요? 네, 그 약간 다른 토픽인데, 센서 타워랑 인사이더 두 회사 모두 애초에 지금은 굉장히 큰 회사고 다양한 프로덕트를 가지고 있지만, 처음에 회사가 시작할 때는 굉장히 포커스된 그런 프로덕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센서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 옵티마이제이션, 인사이더 같은 경우는 크로스 채널 마케팅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되게 작은 포커스를 가지고 그 안에서 발전을 해나갔기 때문에, 여기 계신 한국의 파운더분들도 처음에 프로덕트를 만들 때 이게 우리가 어떤 특정한 강점이 있는가, 그 웨지가 무엇인가,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확장을 해 나가면은 그게 좀 되게 좋은 글로벌 익스펜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파트를 못 들었어요. 네. 사스를 확대를 계속 투자를 할 거냐고요? 한국 쪽에 좋은 회사들이 많아요. 제가 그 지금 또 실사를 직접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었고, 예. 근데 이제 많은 한국 회사들이 계속 생각을 하는 것들이 글로벌 익스펜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이라는 마켓 자체 안에서는 마켓 쉐어를 많이 먹어도 레비뉴의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0억이든 200억이든 300억이든 정말 이 회사들처럼 2천억, 3천억의 매출을 내기 위해서는 글로벌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저 같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제 좀 도와주고 가이던스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더 나아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세션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조은양님, 임채민님, 이진우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